안녕하세요, 학구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좀 발칙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시대에서는 톱니바퀴가 돼서는 안 된다. 나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누구도 대체하지 못할 존재가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자기계발 영상이나 유튜버 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책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내가 어떤 부품에 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학교를 다니고 또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퇴사를 하고 혼자 홀로서기를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심사숙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미리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 굉장히 유명하죠. 린치핀이라는 책이고, 저도 굉장히 잘 읽어서 이렇게 띠지를 엄청 많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아마 이제 혼자 일하시는 1인 창업가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있는 조직에서 좀 색다른 일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난 톱니바퀴가 아니라 나만의 삶을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세스 고딘 님이 지으신 거고 굉장히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런 쪽으로 구루라고 하시는데, 저도 이 책을 추천받고 읽었을 때 이 회사에서 굉장한 뽐뿌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나도 나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무조건 행복만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나와서 1년, 2년, 3년 동안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프리랜서로서 느끼는 점은 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꼭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일하는 일이 이 책에서 말하면 이제 톱니바퀴 같은 일이죠. 내가 없어도 다른 부품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일을 할 때는 제가 아프거나 급한 사정이 생겼거나 아니면 기타 이제 출근을 갑자기 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저 말고 다른 직원이나 동료들이 그 일을 대신 해줄 수가 있어요. 정말 큰 일이 이제 대소사가 이제 일어났거나 했었을 때겠죠. 근데 이제 제가 홀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제 이름으로 나가는 강의, 강연, 그리고 어떤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아프거나 어떤 큰 일이 일어났었을 때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강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한번 엄청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컨디션이 막 다 무너지고 면역 체계라는 게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엄청 힘든 날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강의를 이제 하러 가던 날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갈 수 있을까? 내가 가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는데, 딱 그때 든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을 조금이라도, 아니 10분, 20분이라도 대체해줄 사람이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쉬고 가면 조금 회복이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게 정말 항상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마냥 건강하시고 정말 집에 아무 일도 없으시고 내 일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분이라면 괜찮습니다. 어디를 나가든 저길 가든 크게 상관없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또 몰라요. 이 사람 앞일을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런 일도 닥치고 저런 일도 닥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막 임기응변으로 응대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이 1인 프리랜서로 생활하면서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누렸던 내 일을 대신 해주고 또 내가 급할 때 다른 업무를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또 다른 것들 하고 오고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장점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런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시고 퇴사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해요. 이제는 내 일을 할 때가 됐다 하시면서 퇴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 퇴사를 할 때는, 그리고 정규직을 떠나서 뭔가 나만의 사업을 할 때는 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됐었을 때에 짊어져야 되는 왕관의 무게가 있다 라는 거를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퇴사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있는 이 조직에서 사실 아웃풋을 내고
인정을 받은 다음에 내 거를 하시는 거를 사실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 겪으면서 제 아이디어 어때요? 제 이거 이번에 신작 낸 거 어때요?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인 사업장으로 바뀌게 되면은 사실 주변에서 크게 저한테 조언을 해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거나 혹은 같은 필드에 있으면서도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라면은 주희 강사님 이때 이런 거 하면 어때요? 저런 거 하면 어때요? 조언을 해주겠지만 이제 혼자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크게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퇴사를 하실 때는 혹은 이직을 하거나 다른 어떤 진로를 바꾸실 때는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예전에 이런 것들을 알았더라면은 조금 더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저는 지금 일하는 게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또 행복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퇴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부디 적금을 잘 하시고 나오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한창 이제 퇴사를 준비하고 다른 이제 일이 옮기는 거를 준비했었을 때 정보를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영상 10개를 보면은 8, 9개는 다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적금, 그러니까 생활비를 잘 모아놓고 퇴사를 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아무리 처음에는 내가 막 하고 싶은 일이 막 열정이 불타오르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고향감이 차오른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웬만한 그런 의지와 어떤 역정 포인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생활고가 지속되다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모아둔 돈이 없어요. 그럼 당장 알바라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알바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은 내가 첫 번째 일했던 것보다 더 뭔가 힘든 상황에서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리어 이직이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를 단기로 하면서 내가 하는 그 포션을 더 넓혀가면 좋겠지만 이 자꾸 생활고에 시달리고 내가 하는 거의 방향은 안 늘어나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하니까 그럼 나 정규직으로 돌아가 볼까? 근데 지금 내가 일하는 거 조금 편해. 그러면은 내가 첫 번째 일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오래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퇴사할 때 한 1년치의 이제 생활비를 모아놓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간에 서로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월세, 그리고 수도세, 전기세 등등의 공과금을 포함해서 이제 정말 최소한으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내가 당장 강의와 강연이 없더라도, 내가 당장 어디에 이제 나가서 이야기할 수 없더라도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비를 벌고 나왔습니다. 정말 그게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의 어떤 준비 기간과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일을 또 잡을 수 있겠구나, 또 내 컨텐츠는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인턴이든 아니면 정규직이든 급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급여의 금액은 다른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내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이 바로 생짜배기로 나왔다. 그러면은 정말 쉽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정말 이 홀로서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금전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게 제가 겪어보고 말씀드리는 이 찐텐이고요. 꿈이분들 혹은 이제 또 퇴사를 꿈꾸시거나 나만의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톱니바퀴가 아닌, 누구도 대체하지 못할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짊어질 짐도 있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끊임없이 이 대체되지 않기 위한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또 제가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꿈과 진로에 관한 이야기, 그런 우여곡절 방황들을 이야기를 할 때 참 즐겁고 제 마음이 또 설레요. 그래서 제가 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관의 짐을, 이 무게의 짐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하면서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부모분들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원하시는 꿈과 진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꿈꾸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